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부동산 경매 물건 하나를 같이 뜯어보려고 합니다. 딱 보면요. 와, 이건 돈이 되긴커녕 손해만 볼 것 같은 아주 이상한 물건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고수익 투자처로 변신하는지 그 비밀을 지금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질문 바로 이겁니다. 경매로 땅은 살 수 있는데 그 위에 멀쩡하게 서 있는 저 건물은 살 수가 없대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땅에 투자하시겠어요? 언뜻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딜이죠.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가 경매로 이 땅을 낙찰받아도 저 위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건물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 땅을 남의 건물이 무단으로 차지하고 있는 셈인데 와, 이건 어떤 투자자가 봐도 정말 골치 아픈 문제처럼 보입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퍼즐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바로 여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에 있는 법정지상권이라는 개념인데요. 이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결정됩니다. 법정지상권,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아주 쉽게 말해서요. 건물이 철거당하지 않고 그 자리에 계속 머무를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땅 주인이 바뀌었다고 멀쩡한 건물을 막 부술 수는 없으니까 법이 건물 주인을 보호해주는 아주 강력한 방패인 셈이죠. 자, 이 표를 보시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눈에 보입니다. 이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땅의 가치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갈리거든요. 만약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 그러면 새 땅 주인은 자기 땅인데도 건물을 치울 수가 없으니까 땅의 가치는 폭락하는 거고요. 반대로 성립이 안 된다? 바로 그때 이 땅이 진짜 가치를 되찾을 엄청난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탐정 게임의 시작입니다. 이 사건에는요, 건물 주인의 그 강력한 머무를 권리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결정적인 단서, 그러니까 두 가지의 법적 허점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이거예요. 도대체 왜 이 건물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두 가지 이유를 하나씩 낱낱이 파헤쳐 보면서 사건의 진실에 다가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허점입니다. 원래 이 땅과 그 위에 있던 낡은 건물, 이 두 개를 묶어서 은행에서 대출, 즉 공동저당을 설정했어요. 그런데 건물주가 그 낡은 건물을 허물고 완전히 새로운 건물을 지어버린 겁니다. 법원은 바로 이런 경우 이 새 건물에는 원래 있던 권리가 이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아니, 왜 그럴까요? 대법원 판례를 보면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요. 은행 같은 저당권자 입장에서는요, 처음에 돈을 빌려줄 때 땅이랑 원래 있던 그 낡은 건물의 가치를 보고 빌려준 거잖아요. 그런데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건물을 바꿔버리면 은행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담보물을 마음대로 바꿨으니 법적인 보호도 더 이상은 없다는 논리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는 법정지상권을 무력화시키는 또 하나의 아주 강력하고 결정적인 허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유자 문제였어요. 등기부를 딱 떼어 보니까 아주 간단하면서도 치명적인 사실이 나옵니다.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땅은 남편 명이었고요. 새로 지은 건물은 아내 명이었던 겁니다. 법은 아주 명확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절대적인 조건이 뭐냐면요. 저당을 설정하는 그 시점에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같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는 두 사람이 부부 사이라고 해도 법적으로는 엄연히 다른 사람이잖아요. 바로 이 기본 조건조차 충족하지 못했던 거죠. 이걸로 건물주의 머무를 권리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자,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딱 맞춰졌습니다. 이 깊이 있는 법률 지식이 어떻게 막대한 수익으로 연결되는지 그 짜릿한 결말을 확인할 시간입니다. 이 건물이 더 이상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상황은 180도 역전됩니다. 힘의 균형이 건물주에서 땅을 낙찰받은 새로운 주인에게로 완전히 압도적으로 기울게 되는 거죠. 이제 새로운 땅 주인은 아주 강력한 카드 두 개를 손에 쥐게 됩니다. 첫째, 건물주에게 당장 당신 돈으로 건물 철거하고 땅을 비우세요 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둘째, 어차피 철거될 운명인 저 건물을 아주 싼 값에 사들여서 토지와 건물을 모두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죠. 어느 쪽을 선택하든 투자자에게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게임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요,
감정가가 1억 원이었던 이 토지는 바로 이 복잡한 법적인 문제 때문에 아무도 입찰을 안 해서 결국 7천만 원까지 가격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 차트가 모든 걸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주죠. 7천만 원의 땅을 낙찰받아서 건물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하면 이 땅은 곧바로 1억 원 이상의 온전한 가치를 되찾게 됩니다. 결국 법률 퍼즐을 푼 대가로 앉은 자리에서 최소 3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생기는 구조인 거죠. 오늘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남들이 전부 저건 문제야 라고 외면하는 것 속에 그걸 제대로 분석할 수만 있다면 숨겨진 보물을 찾아내는 가장 확실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음에 마주칠 문제는 과연 어떤 기회를 품고 있을까요?